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임명신 전 스카이데일리 국제부국장의 칼럼인데요. 한미일보에 실었네요. 이분이 문제 전문가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칼럼도 아주 잘 봤네요. 중문학 박사이고 동북아 연구자고 국제문제에 아주 정통한 분입니다. 제목이요. 관세보다 길목. 트럼프가 다시 짜는 해양 패권 질서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이란 관련 선박 봉쇄를 선언한 지 2주를 넘겼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우회 항로와 지브롤터 축의 전략성까지 부각돼 눈길을 끈다.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선 미 군함 통과 사실이 20일 공식 확인됐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과통한 말로 일목을 들어야 할 것 같다. 관세보다 이 키워드가 그의 더 큰 그림임이 분명해졌다. 아까 인도네시아는 13일 국방장관 회담을 전후해 중대 방위협력 파트너십을 세웠다. 그 직후 인도네시아 영공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것은 돌발 대응의 연쇄가 아니라 미국이 해운, 조선, 항만, 수로, 군사 접근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 다시 쥐겠다는 신호,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주도권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호르무즈는 숨통, 말라카는 목젖. 대항해 시대 이후 500여 년 세계 패권의 핵심은 바닷길 통제력에 있었다. 그것의 주도권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넘어갔다. 19세기 팍스 브리테니카 아래 영국의 해상 지배가 곧 무역 및 국제 질서의 기준이 됐다. 해양 패권은 세계 패권. 공식도 이 시기에 굳어졌다. 이 시기 중반 이후 그 자리를 넘겨받은 게 미국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본의 아니게 엮인 것에 가깝다. 유럽 대륙의 온갖 우여곡절에 휘말리지 않으려던 고립주의도 무색하게 미국은 1차, 2차 대전의 사실상 종결자가 되면서 패권국이 되고 말았다. 전후 세계 무역과 에너지 수송, 동맹 체제, 달러 질서, 컨테이너 물류의 바탕엔 공해를 열어두는 미국의 압도적 해군력이 깔려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과 제조,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안정적 바닷길, 그 덕분에 가능했던 일상의 풍요는 미 해양 패권이 떠받친 질서 없이 상상하기 힘들다. 주요 해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 질서의 존재를 뒤늦게 체감하곤 했다. 호르무즈 외에 또 하나의 초크 포인트가 말라카 해협이다. 세계 해상 무역의 약 22%, 해상 원유의 29%가 오간다. 로이터에 따른 작년 말라카 해협 통상 선박이 10만 2,500척을 넘었다. 특히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 중 약 75%가 말라카를 지난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의 숨통이라면 말라카는 중국 산업의 목젖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에 이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확대와 미 군함 통과를 통해 말라카 해협에서의 존재감도 가시화시켰다. 북극과 그린란드, 다음 시대의 입구. 트럼프는 작년 4월 9일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금년 2월 공개된 미국 해양 행동 계획엔 아예 북극 수로 안보 전략을 따로 넣었다. 여기엔 해빙으로 인한 북극의 무역로, 자원, 군사 접근권 경쟁 전략 거점화가 적시되어 있다. 북극권 항해의 자유 보장을 정책 과제로 박아 넣은 것이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주목 이유도 여기서 풀린다. 이는 영토 확장 취미가 아니라 북대서양 입구, 조기 경보, 핵심 광물, 북극 항로를 한꺼번에 붙잡겠다는 계산이다. 이 틀에서 보면 트럼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역시 납득이 간다. 서방의 여느 지도자들과 달리 트럼프는 푸틴을 악마화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영구히 중국 품에 갇히는 구도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푸틴에 대해 실망을 표출하면서도 끝난 게 아니다 라며 여지를 남기는 등 압박과 대화를 함께 구사해왔다. 지브롤터와 모로코까지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을 한 손에 시야를 서쪽으로 넓히면 지브롤터 해협이 같은 그림 안에 들어온다.
최근 중동 사태로 수에즈, 홍해, 호르무즈가 흔들리면서 모로코 헤르 메드항이 우회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지브롤터 해협에 자리한 아프리카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다. 트럼프가 작년 모로코의 서사하라 주권 주장을 재확인한 것은 미국이 지브롤터 남한의 친미 거점을 중시하는 흐름과 나란히 놓고 읽을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왜 중요한지 이번 호르무즈 사태 때 드러났다. 미국의 대이란 추가 공격 시 지브롤터 해협의 북안에 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자국 기지와 영공 사용을 불허하자 미 국방부 내부적으로 스페인 제재 방안까지 검토됐다는 소식이다. 바다 관문을 관리할 우군 판단 기준이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새 질서는 힘에 의한 규범 집행으로 요약된다. 호르무즈, 말라카, 지브롤터, 그린란드를 연결시켜 조감하면 트럼프 개혁당이 선명해진다. 중국엔 에너지, 물류, 광물 의존에 급소를 들이대고 유럽엔 미국 안보 우산의 대가가 무엇인지 상기시키며 다가오는 북극권 시대를 맞아 북쪽 관문까지 먼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세계질서 재편은 가치 외교의 미사여구보다 훨씬 원초적, 실질적이다. 배가 어디로 지나고 누가 그 길을 열고 닫을 수 있나? 그 질문이 패권구조 재구성을 관통한다.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 어깃장 놓다가 침몰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이다. 이 각국 중에는 가장 절체절명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 이재명 정부처럼 지금 어깃장 놓고 전자권 가져와야 된다. 외세에 의존 없이 왜 우리가 자주국방을 못하냐. 그 외세라는 거는 미국이죠. 이러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미국을 등한시하고 또 친중하고 이러다간 골로 간다 얘긴데요. 임명신 박사 국제문제 정통한답게 잘 분석을 했는데요. 말라카, 지브롤터, 말라카 해협이 지금 혼잡한 교통상황을 요 사진에도 올렸는데요. 보세요. 배들이 큰 배들이 빼곡히들이 있네요. 이만큼 말라카 해협을 많이 통과 안 되는 건데 국제 해상 무역량의 4분의 1이 이 해협 통과 안 되는데 길이가 800km. 근데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50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무시무시하다. 여기 또 지도를 그려놨죠. 지구본인데 수에즈 운하에 여기 있죠. 수에즈 캐널 루트. 수에즈 운하의 최남단 저 밑에 보면 저기가 말라카 해협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동해에서부터 쭉 노란 선으로 그쪽. 그래서 말라카 해협 지나서 쭉 위에 북극까지 못 넘어오게 막는다는 거죠. 감싼다는 거죠. 그리고 북극을 미리 찜한다는 건데, 패권국이 그리는 그 전략은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는 우리가 급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 싸우고, 야당 내에서도 배신자와 배신자 아닌 사람들이 싸우고, 여당에서도 차기 정권을 노리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싸우고, 전 제랄들을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고, 전라도가 또 국힘당의 배신자를 좋아하고, 아주 제랄들을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지구본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여기 못 넘어와. 그리고 여기를 장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길목을 다 장악해버렸네요. 그 일환이 호르무즈 장악이다. 호르무즈 장악은 이제 곧 실현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호르무즈는 숨통이고 말라카는 목젖이다. 숨통, 목젖 다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까지 탐을 냈구나. 그러니까 그린이 거기에 지하 자원이 많이 묻혀 있고 그것 때문에 탐내는 줄 알았잖아. 그것도 물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항로, 북극권까지 다 먹으려는 패권국의 저 세계 질서 그림 저기에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깃장 놓다가 침몰할 것인지 선택에 달렸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죠. 힘. 이 트럼프가 전형적인 현실주의예요. 힘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힘이 국익이고 힘이 전쟁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주의인데 자유주의는 무역이라든가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국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자유주의가 힘을 잃는 거는 뭐냐면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경우에는 그게 많이 통해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국의 대통령이고 총리고 주석이고 이럴 때는 그게 통하는데 지금처럼
푸틴, 시진핑, 김정은, 하메인이 이제 잡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국제 질서를 호시탐탐 도전할 때는 현실주의가 더 현실적이다.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트럼프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현실주의는 또 동맹의 힘도 힘이에요. 내 힘도 있지만 동맹의 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맹의 힘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세계 군사력 5위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도 혼자는 국방안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맹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5위라고 까불면서 미국 전작권 내놓고 니들 물러가. 그냥 바로 맥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맥혀? 세계 군사력 2위가 어딘데? 러시아야. 3위가 어딘데? 중국이야. 군사력만 놓고 보면. 경제력 놓고 보면 2위가 중국이야. 호시탐탐 노리는 데가 어디야?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삼각동맹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가 5위라고 뻥치고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까 이게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구나. 이건 정상적으로 판단한 거. 일부러 그런다고? 그쪽하고 그렇게 붙기 위해서. 그거는 내가 파악을 못했지. 그거야? 아니 물어보는 거야. 흥분하지 말고. 그거냐 이거야.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국제 정치를 제대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눈 터졌잖아. 이해가 안 되고 나라가 불안하니까 눈까지 터져. 이거 봐. 어저께는 완전히 엊그저께부터는 시뻘겠어. 지금 좀 나은 거야. 왜 국민들은 눈 터지고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건강 해치고 불안하고 불안 초조 긴장.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들 생각만 하냐 이 시모노 새끼들아. 에이 나놈들.